네, 일본 얘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 결정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 8대1로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쪽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금리는 동결, 거의 제로금리 수준입니다. 양적 완화 계속하겠다는 얘기고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오늘 하락폭이 컸는데 일시적으로 상승 반전 또 조금 하락해서 약보합, 강보합까지 일본 증시 상황도 요거는 지금 1.6% 낙폭 큰데요. 지금 상황은 또 급격하게 낙폭을 거의 좁혀서 강보합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수급 동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프렌즈 클럽 황순택 센터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요일, 금요일은 수급 동향을 황순택 센터장님께서 앞으로 봐주실 겁니다. 자, 그나저나 외국인들 매도가 거셉니다. 어제도 매도가 많은데 어제보다도 지금 상당히 거칠어졌고요. 선물도 팔고 있고, 외국인들 움직임부터 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3,670억 가량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159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업종을 보면은 일단 운송장비 쪽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1,800억 이상 운송장비 쪽에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가 한 450억 원, 그 다음에 화학 업종이 280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좀 전보다는 그 선물 매도 규모를 좀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8천 계약에 가까운 매도를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 이번 주 들어서 지속적인 어떤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공격적인 선물 현선물 시장에서 매도 자체가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는다면 이 시장 자체가 빠르게 돌아서긴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국면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외국인들 사고 파는 종목들 좀 봐주세요. 네, 오늘 좀 순매도가 많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아까 업종에서도 제가 그 운송장비 업종을 많이 팔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 바로 이제 현대차,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한진해운 이런 종목들을 팔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제 운송장비 업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기아차, SS조선해양, 현대그린푸드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채권단 자유회복 체결 신청 이후에 주가가 이제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고 나서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기초 반등을 노린 단기 매수가 외국인 쪽에서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기아차 마찬가지입니다. 워낙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적인 흐름에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좀 괜찮은 종목 현대그린푸드는 좀 계속 매수를 하는 어떤 흐름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현대그린푸드의 차트를 좀 통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대그린푸드, 기관들이 보면은 그 2월 말에, 매수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수급의 어떤 흐름 자체가 좀 양호하게 좀 전개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국인들이 현대그린푸드 매수하는 이유로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뭐 보유 현금이라든가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 쪽에 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외국인들 매매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들의 이제 코스닥에서는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셀트리온, 그다음에 넷패스, 제이컨텐트리 이런 종목들을 순매도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으로는 인터파크, SK브로드밴드, 성광밴드 이런 어떤 기업들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코스닥에서 뭐 순매도 종목을 보게 되면 어떤 특징적인 흐름보다는 하나의 종목에 포커스를 두면서 그다음에 실적 자체가 이제 2분기 이후에 좋아질 만한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좀 매수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한번 한 종목을 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이제 성광밴드입니다.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뭐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와 주었습니다. 뭐 환율 상승, 그다음에 해양 발전 등 고부가 가치 산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단조업체라든가 풍력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보면은 2분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2분기 이후에 신규 수주가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흐름을 본다면 크게 지금 성강밴드에서는 매수라든지 매도의 어떤 흐름들은 없었습니다만 오늘은 다소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이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주가가 장기간 횡보한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바닥권에서 양봉이 크게 나오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면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정고점 라인까지 반등의 어떤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움직임부터 봤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파는 세력이 있으면 사는 세력도 있다는 건데요. 기관들은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데 기관들 매매 종목도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금일 기간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3,200억 가량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818억.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코스닥에서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일시적으로 이제 지수가 북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제 상당히 큰 충격이 좀 나왔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측면 자체는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의 어떤 수급 자체가 양호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매도 물량을 기관들이 거의 매수로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관들이 이제 코스피에서 금일 매매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선 순매수하는 종목으로는 현대차, CJ 헬로비전,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리콜로 인해서 금일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저가 매수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순매도하는 업종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그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KT, 우리투자증권 등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우리투자증권 아무래도 경기가 민감한 종목들, 그리고 KT는 약간 의외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종목들을 팔다 보니까 이제 KT 같은 종목을 이제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매매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한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CJ 헬로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신고가를 내면서 시장 흐름과는 상관없이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가 지금 3월 중순에 강하게 좀 유입됐던 어떤 흔적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흔적들이 주가 상승으로 이끌었었고 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 흐름과는 상관없이 나홀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독약청청하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율 증가와 더불어서 수신료 상승 그리고 가입자 증가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탄탄하게 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어떤 매도 주체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 비해서 좀 강한 어떤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가 이제 반등을 보인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들도 염두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 기관 매매 종목들을 보면은요, 순매수 종목으로는 SK 브로드밴드, 그다음에 JC, 이녹스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순매도 종목으로 본다면은 BH라든가 하이로코리아, ELK 이런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이제 그 코스닥에서 매매하는 종목들 특별한 한 업종을 섹터를 겨냥했다라기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들 중에서 BH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FPCB를 생산하는 업체죠. 일단 최근에 이제 FPCB의 어떤 그 기업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대덕 GDS라든가 플렉스컴 그다음에 BH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해 들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진한 주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들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고 잘 많이 하락하지 않았던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인터플렉스 같은 쪽에 주가가 좀 빠르게 좀 강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역전 현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BH 그동안의 주가 자체는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주가 자체가 아무래도 많이 올라온 측면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경계 매물들이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느낀 경계 매물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어떤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간 조정 국면이 좀 더 길어진다라는 측면에서 BH 같은 경우에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 또 매매 종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황순택 SK증권 프렌즈클럽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